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저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겨서입니다. 크리스마스쯤에 코감기에 걸려서 연말도 제대로 못 즐기고 보냈었는데 열이나 그런 증상은 없이 맑은 콧물이 나왔다가 나중에 코가 막히고 그런 항상 평범했던 코감기 증상이었습니다. 약도 먹고 잠도 잘 자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없던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특정 상황만 되면 맑은 콧물과 함께 재채기가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특정 상황이라는 건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왔을 때입니다. 운동하러 체육관에 나갈 때는 멀쩡하다가 운동 끝내고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코가 간질간질하더니 재채기를 연거 후 몇 시간 동안 합니다. 점심까지 이어지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코감기가 도진 건 줄 알았는데 특정 상황에서만 이러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알레르기 생긴 거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보았는데 그랬더니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감기가 아니라 정말 알레르기가 맞을까요? 대체 무슨 알레르기인 걸까요? 그저 운동하고 나왔을 뿐인데 황당합니다. 하셨네요? 이건 용어에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와 진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알레르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비염입니다. 비염이요? 비염인데 네. 비염의 타입 중에 알레르기가 일반 사람들한테 많기 때문에 보통 알레르기, 비염, 나 알레르기 아니야? 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비염인데 이런 운동하고 온도차나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염이 생기는 걸 non-allergic rhinitis, 그러니까 정형적인 비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은 그냥 알레르기가 아니라 non-allergic 비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인이 있느냐? 못 알아듣겠어. 발음이 시원찮아서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말해놓고 못 알아듣겠어요. 넌 알러직이라면 알레르기가 아닌 요인의 비염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성이 아닌 다른 원인을 보면 첫 번째 임신하고 비염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호르모널 알러지 라이나이티스라고 하죠. 알러지가 아니군요. 하여튼 그다음에 약인성, 그러니까 약물을 먹고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있고 직업성,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허니문 비염도 있어요. 허니문 비염이요? 네. 허니문 비염도 있고 장 비염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 비염 같은 건 매운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비염이 생기는 특이 체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허니문은 그러니까 초야를 치르죠. 첫날 밤을 치를 때 비염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문헌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혈관이 확장됐다가 찬바람, 온도차가 오면서 비염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혈관이 확장됐다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혈관이 많이 확장된 상태고 그 코 주위에 있는 그 플렉서스 혈관들이 확장돼 있다가 찬바람에 갑자기 자극이 오면서 거기서 비염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일단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이분이 주신 사연 중에 단서가 되는 게 맑은 콧물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비염이 생긴 그러니까 세균이 이 부비동에 침범해서 그렇게 생기는 그런 콧물은 누렇습니다. 근데 이 맑은 콧물은 그런 세균이 감염으로 어떤 농이 생겨서 나오는 콧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맑은 콧물은 그러니까 나름 우리 몸에서는 정상 반응인 거예요. 뭔가 왔으니까 이 분비물을 분비한 거고. 그다음에 특정 상황이라는 거는 만약 우리 감기에 걸리거나 이러면 내가 여기에 학교에 갔거나 회사에 갔거나 늘 기침하고 콧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비동염이 아니라 어떤 특정 반응 때문에 생긴다는 건데 운동을 끝내고 어떤 생기는 그런 천식이 있어요. 운동 후 천식인데 운동 유도성 천식이라는 게 있는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그게 아닌 게 그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렵고 재채기가 아니라 기침이 납니다. 이분은 이제 다행히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재채기하고 기침의 차이는 아시죠? 재채기는 애취하는 거고
기침은 콜록콜록 하는 건데 해보시면 애취할 때는 요 위쪽 네, 그 여기만 상기도 윗부분만 이제 그 움직이고 콜록콜록 할 때 이 아랫부분 기관지가 움직이는 건데 이분은 그 윗부분에 어떤 이런 그 자극이 돼서 애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더니 나아졌다. 이게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어떤 그런 특정한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그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이 들어갔을 때 이 증상이 완화됐다는 건 뭐냐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운동이든 아니면 아까 임 원장이 얘기했던 운동 후 끝내고 나온 다음에 그 찬바람이든 아니면 그 특정한 시기에 계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그런 건지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특정 상황에서 내 몸이 과민 반응하는 그런 증세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거 해결 어떻게 되느냐? 사실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복용해도 되는 약인지는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사실 항히스타민제 오랫동안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닌데 다만 이거 먹으면 좀 졸리죠. 그래서 네. 운전하기 어렵고 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재채기하는 게 너무 괴롭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드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상황을 피하는 거거든요. 회피요법인데 마스크 쓰거나 하면 어때요? 운동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운동 끝내고 마스크를 쓰고 나오신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체육관 관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체육관을 한번 바꿔본다든가 따뜻한 곳으로. 예, 다른 곳으로. 왜냐하면 그 체육관에 있는 뭐 먼지라든지 먼지. 특정 뭐 이런 곰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러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만 갔다 오면 그렇기 때문에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아까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약물이 네.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1차적으로 쓰시고 그 혈관과 신경계통을 조절하는 약물이 아젤라스틴이라는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약물을 써보면 이런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큰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알러지 검사를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항히스타민제를 쓰다가 그 상위 단계인 약을 써보고 안 되면 한의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적으로는 알러지 검사 해봤거든요. 혹시나 저에게 어떤 뭔가 피해야 될 게 있을까 싶어서 깨끗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간단하던데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굳이 생각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러지 검사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병원에 가면 이제 뭐 등에다가 알러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유의미하게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증상이 그 알러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관시킬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